안녕하세요. 돈 버는 형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채널명이 투트랙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원래 그 투트랙이라는 그 필명을 원래 저부터 쭉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 사용하죠? 이게 제가 그 부동산 쪽에서 닉네임이 투트랙이었거든요.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 쪽에. 왜 그랬냐면 사업을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될 때도 있잖아요. 잘 될 때는 또 그 사업 하다 보면 이제 이익 잉여금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이제 투트랙으로 사업이 잘 안 될 때 부동산 해서 이제 부동산도 투자도 하고 그리고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의미로 아주 오래전부터 투트랙이라는 닉네임을 썼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업에 관련된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사업만 하지 말고 또 부동산이나 투자나 뭐 코인도 좋고 맞아. 뭐든 다 한번 좀 했으면 하는 의미로 투트랙이라고 지었고 요즘에는 또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어요. 일과 사랑 와. 둘 다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가정과 또 워크 네. 그래서 워라벨도 네. 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많이 하고 이름이 있습니다. 투트랙이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갖다 맞춘 거예요, 제가. 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람들은 지금 큰 돈 말고 네. 딱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이제 온라인 쪽으로라고 한다면은 네. 온라인 쪽으로는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위탁이어도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나 일본 구매 대행이어도 되고요. 그리고 조그맣게 내가 중국에서 사입을 해서 갖고 와서 물건을 팔아도 저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유튜브 보면 뭐 구매 대행이든 위탁이든 사입이든 쇼핑몰로 돈 벌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해서 돈 벌 수 있나요? 뭐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연해요. 당연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제가 지금 제 능력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당연히 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조그맣게 커뮤니티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저한테 조금 도움을 받고 하신 분들이 바로 지지난달에 시작하신 분들도 바로 그렇게 버는 것들을 제 눈으로 목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어요? 어떻게? 네. 네. 그냥 완전 처음 시작한 사람이 한 달에 진짜 월 순위 1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정말 뾰족하게. 일단은 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구매 대행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야 네. 될까요? 구매 대행을 보게 되면은 중국은 사람들이 많이 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지재권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가품이나 뭐 이런 거 이슈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브랜드 상품이 되게 많거든요, 중국에. 네. 왜 그러냐면 중국에는 세계의 굴뚝이란 말이에요. 그냥 신상품도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내가 시간이 좀 많이 없다. 음. 그럴 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거기서 상품을 리뷰하거나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신박한 상품을 조금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하면서 맞아요. 막 하트도 눌러주고 그러잖아요. 좋아요도 네. 하잖아요. 그런 상품을 그대로 이미지를 따서 타오바오에 돌립니다. 이미지를 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캡처. 그 화면을 캡처해서 네, 캡처를 해서 네. 이 상품을 그 이미지로 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상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수동으로 네. 내가 그 상품을 내 스토어에다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트래픽이 이미 발생됐잖아요. 원래 인스타나 네. 유튜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품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면 그 상품이 이제 트래픽이 나왔으니까 네. 바로 그 상품을 올려놨을 때 네. 키워드도 어렵게 지을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이 올려놓은 해시태그나 아니면 거기에 적혀있는 말을 보고 사람들이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사보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그걸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어려운 키워드도 할 것도 없이 그런 상품들을 꾸준하게만 찾아서 올려주기만 해도 그 질문이 있어요. 상품을 등록하려면 대표 이미지는 괜찮지만 상세 페이지에 중국어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지워줘야죠. 그거 지울 수 지워야 있는 돼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가장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사실 웨일 브라우저에도 네. 웨일 브라우저 아시죠 여러분? 네. 네이버의 웨일 브라우저 거기에도 그냥 이미지만 딱 해놓고 번역 누르면 다 번역이 돼요.
중국어가 한국말로 네. 번역했다고요? 어설프게 번역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대충 이런 의미겠지 네. 하고 써서 해도 되고요. 아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번역해서 올려서 트래픽을 외부에서 발생시키면 네. 그러면 만약에 주문을 받았어요.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거 전에 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상품이 브랜드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아님을 키프리스 들어가셔서 네. 거기에 이제 적혀있는 뭐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타오바오에 있는 그 브랜드 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쳐보서 없으면은 한번 올려보셔야지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세팅을 해야 되는 게 네. 사업자 등록증은 해외 구매 대행으로 넣고 아 그리고 전자상거래 넣고 해외 직구 대행업이 원래 정확한 명칭일 거예요. 그리고 간이 사업자로 하세요. 굳이 일반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의 배송 대행지 저렴한 곳을 찾아서 평가도 좋고 후기도 좋고 배송도 빠르고 소통도 잘 되는 곳. 가격은 중간 정도 가격이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네. 싸면 또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한 다음에 세팅해 놓은 다음에 이제 상품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네. 그때 이제 타오바오로 주문을 넣습니다. 네. 타오바오로 주문을 넣을 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고객님 이름으로 주문을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아니고요. 내 사업자의 내 이름으로 넣어서 중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타오바오 셀러가 가지고 있는 그 공장에서 혹은 점포에서 내가 원하는 중국의 어떤 특정한 배대지 지역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중국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다가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받을 사람들. 네. 내 사업자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들어온 사람의 수취인의 연락처, 개인정보 받을 곳 적고 개인 통관부 적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근데 그걸 기다리면 안 되고 주문 넣은 다음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중국 내에서 이동하는 트래킹 넘버가 뜰 거 아니에요. 네. 그 트래킹 넘버를 배송 대행지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네. 입력을 해주게 되면 물건이 왔을 때 나 대신에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이 사람 물건이구나 하고 트래킹 넘버 더블 체크해서 이제 입고를 잡고 건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스럽게 해갖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세관에서 통관을 거치고 국내 택배로 인계가 됩니다. 네. 국내 택배로 인계가 된 다음에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바로 가야 돼요. 나한테 오게 되면 이거는 안 돼요. 네. 해외 구매 대행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고객이 사용하는 것만 돼요.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거의 반대말은 상업적인 목적이겠죠? 근데 네. 내가 와서 고객한테 넘겨주는 거는 네. 상업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네요. 네. 네. 이게 위탁이랑 똑같아요. 네. 국내에서 구매를 하느냐, 해외에서 구매를 하느냐. 그러면 구매 대행은 국내 사이트가 아닌 해외에서 산다. 이거 말고 똑같네요. 똑같아요.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해외 배송 대행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그걸 기다려요? 일주일씩? 기다립니다. 아니 그걸 왜 기다리나요? 그쵸, 로켓 이해 안 배송하면 되죠. 바로 다음날 사는데. 자, 보세요. 국내에 있는 상품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국내에 없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내에는 비싼 상품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해외에선 더 저렴하니까. 네. 자, 보세요. 위탁 상품도 국내 제조된 상품도 있겠지만은 중국에서 사입한 상품이 많단 말이에요. 자, 유통 단계를 몇 단계나 거쳤을까요? 중국에서 네. 수입 대행을 했으면 수입 대행 업체가 조금 먹고 네. 도매 업체가 조금 먹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탁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먹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간 마진이 2팀 정도, 3팀 정도 껴있으니까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위탁 상품 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있는 상품 모두 다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탁에 국내에 없는 상품들을 하거나 그리고 위탁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나온 지 오래된 상품들도 제법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영상들 보고 인스타그램의 동영상이나 짤을 보고 괜찮다라고 느꼈을 때는 최신 상품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겠죠. 중국에서 갓 나온 거 네. 위탁엔 당연히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꾸준하게 내가 인스타그램을 좋아해, 유튜브 리뷰를 좋아해. 그러면 그거 딱 보고 괜찮다, 되게 신박하네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매출이 생기나요?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셔서. 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그 작업을 하기까지 실행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쏠쏠하고 재밌어요. 생각보다. 자, 보세요.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매 대행으로서 지재권의 이슈는 확실히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반품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이런 상품들 되게 고가의 상품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와서 반품이 생기면 내가 사진도 한번 찍어갖고 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더 일어날 수 있고 리뷰가 쌓이고 관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점점점 이쪽 비즈니스에서 좀 알게 되고 계속 더 상위 테크트리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약간 다음 단계는 뭔가요? 이런 상품을 내가 하나하나 사지 말고 대량으로 좀 팔고 싶고 도매로 갖고 오고 싶으니까 내가 그 브랜드를 직접 수입을 해볼까? 아, 네, 그때 이제 그 자체에서 중국에서 그대로 갖고 오는 걸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도매로 뿌리든 소매로 뿌리든. 그렇죠. 도매로 뿌리든 또 도매로 뿌리든 B2C로 뿌리든. 아, 예, 이거를 도도매나 아니면은 뭐 온채널이나 이런 데다 올리든 내가 하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을 오래 하셔가지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렵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대표님이 처음 아무것도 없이 직원도 없이 혼자 그냥 컴퓨터 하나만 주는 거예요. 예, 영원부터 월 매출 1억까지 예.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무 도움 없이 나 혼자 얼마까지 매출이? 월 매출 1억. 월 매출 1억이요? 저는 딱 2달에서 3달 사이? 2달? 2달이면 될 것 같아요. 2달이면 월 매출 1억을 혼자서 만들 수 있다. 예. 그런 노하우를 좀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도 월 매출 1억을 만들고 싶어요. 예. 대표님처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스스로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많은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창의력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이런 케이스는 한번 어떨까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설을 스스로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는 알려졌지만 이 방법은 나만 알고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가설 검증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그게 된다 싶으면은 그걸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요걸 한번 해보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이거는 이제는 오픈된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쿠팡, 스마트스토어, 11번가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여기 중에서 가장 싸게 파는 곳이 어딜까요? 공식 홈페이지 아니면 쿠팡. 그쵸. 쿠팡은 일단 정답이 아니고 공식 홈페이지가 제일 싸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쿠팡에다가 올려놓고 네. 판매를 해도 매출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ABC마트, 뉴발란스, 아디다스 네. 이런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을 네. 그대로 긁어다가 쿠팡에 올려서 네. 약 40몇 % 정도 수익을 더 붙여서 네. 무료 배송으로 해갖고 네. 그래야지 쿠팡 수수료도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도 매출이 꽤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거 완전 꿀팁인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와. 나이키하고 아디다스하고 뭐 뉴발란스만 얘기했어요 저는. 네. 다른 데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그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지재권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누군가가 상업적으로 찍은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도용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생각보다 이 상품을 내가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국회에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사진을 막 이상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잡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대기업은. 근데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이 좀 뭐가 자기네들이 힘들게 제품을 개발했고 특허를 냈고 했는데 그거를 유사한 상품을 갖고 와서 하는 거는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지만 이제 아직 매출이 안 난 작은 회사들은 그럴 수 있지만 큰 회사들,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정품 유통 경로를 통해서 정품을 파는 우리 리셀러들한테는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 나이키, 아디다스만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모던 하우스. 모던 하우스. 네, 그런 상품들도 한번 해보세요. 쿠팡이든 어디다. 네, 그러면은 분명히 될 거예요. 옛날에 코스트코 사입하는 거 한때 유행이었었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거는 직접 가서 사야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했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사서 내가 받아서 리패킹 해갖고 보내면은
하기 쉽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매출이 많이 나와요. 나와요. 올리브영이 됐든 다 무슨 나와요. 신발 브랜드 됐든 네. 그냥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네. 그냥 올려도 네. 마진을 30%든 50% 네. 붙이면 사요. 이걸 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판매 방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약간 멋있는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네. 사람들은 스스로 되게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도 낚여요. 저도 낚였어요. 네. 제가 핸드폰 케이스가 타오바오에서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도 15,000원 주고 사요. 왜냐면 타오바오에서 왠지 똑같은 상품인 거 아는데 여기 상세 페이지는 좀 허접해.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갖고 온 상품 상세 페이지는 이 정도 가치 충분한데? 하고 사게 돼요. 아, 네. 한 90% 이상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제가 이쪽 일만 10년을 넘기는데 아직도 저는 그런 찾고 하는 게 그냥 귀찮고 귀찮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귀찮은 거보다도 저희 직원한테 타오바오 URL하고 이거 사갖고 와. 이거 뭐 이거 직구해서 나한테 보내줘. 네. 하면은 제 개인 통화번호도 알고 있고 제 집사람 개인 통화번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안 해요 제가. 그냥 국내에 있는 그냥 국내에서 그냥 사요. 네. 왜냐면 내일 바로 오니까 그것도.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물론 구매된 이야기에다가 조금 말이 이쪽으로 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창의력 있고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고 한다면 인사이트 있게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소스는 너무 많이 깔려 있잖아요. 유튜브든 어디든. 맞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노하우를 생겼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북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이북을 써서 또 이북을 거래하는 데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전부 다 블로그에 담아요. 블로그에 담아서 애드센스가 있는 티스토리로 하세요. 대신에 네이버 말고 여러분은 홍보할 거면 네이버로 하시고 티스토리에다 담아갖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부가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저는 제가 월 1억은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지만 월 1,0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이익으로. 예. 아 진짜 석 달 안에는 테크트리가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하나 배워보고 그걸 정보를 만들고 예.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팔고. 예.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또 유튜브도 만들고 네. 자 요즘에 유튜브가 신사임당님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핫하게 됐어요. 뭐냐면 유튜브에서 유료로 영상을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럴듯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스토어를 연결시켜서 네. 이 상품을 여기서 구매하게끔 하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게 장점이 뭐냐면 CPC 박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바로 트래픽 꽂히잖아요. 바로 토픽 꽂히니까 최저가가 아니어도 돼요. 네.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은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접목하고 네. 디벨롭 시키고 조금 더 창의적인 쪽으로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새로운 방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도 있잖아요. 진짜 신박한 건 넷플릭스 아이디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뭐 이거는 저도 들은 내용인데 저희 옹꿈사 회원 중에 한 분이 알려줬는데 터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터키가 제일 싸대요. 넷플릭스가 네. 결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터키를 이제 회원 가입을 하려면 또 그 터키 관련된 또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데 그 이메일 주소는 러시아의 크몽에서 산대요. 러시아 크몽 같은 데서 사갖고 터키를 가입을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넷플릭스 더 싸게 산대요. 네. 그러면은 자기는 그 모든 아이디가 다 필요 없잖아요. 그거를 한국에서 거래를 한대. 넷플릭스 제값에 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와. 예. 생각보다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쓰면은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지만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지만 이런 데도 관심이 있고 저런 데도 관심이 있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예, 뭐 그런 거 아는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방금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크몽 말씀하셔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말이나 일본어를 못해요. 근데 크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네. 10만 원 받고 받은 다음에 네. 그걸 또 외주를 줄 수 있겠네요. 그럼요. 10만 원짜리, 6만 원짜리 그렇죠. 싸게. 내가 에이전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후기를 많이 쌓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아 이게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네요. 충분히 있죠. 예. 이거는 규모의 경제를 시연하는 거겠죠. 네.
내가 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맡아갖고 너한테 줄 테니까 나 단가 좀 싸게 해줘. 그럼 난 여기서 또 일반 B2C 고객들한테 영업을 해. 받아갖고 넘겨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짜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네요. 많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80%까지만 넘어가게 되면은 할 수 있는데 70%에서 75%까지만 알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지점에서 멈춰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아마도 그 조금 더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돈만 보고 달려가면 어느 정도 한계를 마주치는데 창의력이나 뭔가가 있으면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가 실행력이 또 있어야 돼요. 실행력. 그거는 진짜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에 모여가지고 그분들한테 무료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Q&A 받겠다.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오셨는데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 해서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한번 등록하신 분 손 들어보라 했는데 15명. 나머지 100분 넘게는 아직 상품 등록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여기 도대체 왜 들어오셨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정보를 들으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라서 다음날 바로 스마트스토어 입점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도 안 해요. 제가 120명 왔는데 15명.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방법만 알고 싶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정말 예리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대리만족도 있고 내가 지금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유사시에 써먹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지금 수집하신 정보는요 다 늦은 정보예요. 나중에 써먹으려면은. 그래서 지금 알면은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하면 뭐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개만 선택해서 하셔도 솔직하게 조금 실행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월 100은 쉽게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했다라는 그 과정 자체에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시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거 왔을 땐 조금 더 일보 전진하시게 되면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진짜 저도 여기 옆에 있는데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런 돈 얘기가 재밌어야 돼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 얘기가 재밌고 어떻게 벌었는지 관심을 갖고 저는 저희 카페나 저희 채널에서 그 구독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벌었는지 되게 궁금해야 한다고. 이거를 스토어로 예를 들면은 얘는 빅파워고 얘는 프리미엄이야. 그럼 얘는 도대체 나랑 똑같은 상품을 갖고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잘 팔지? 들어가서 키워드는 어떻게 썼는지, 상품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썼는지, 후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디테일한 거를 관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DNA가 좀 그래야 돼요. 맞아요. 그냥 관심이 있어야 돼. 도대체 똑같은 거 파는데 이 새끼 왜 이렇게 잘 팔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 사람만의 고유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우연히 캐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해보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건데 당연하죠. 그거 안 한 사람은 이제 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카페 같은 제 커뮤니티 옹꿈사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질문을 하는 거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질문들이요.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다 나오는 질문들이 네이버에 많아요.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쳐도 바로 다 나오는 나와요. 건데. 사업자 등록증 뭐로 해야 돼요? 다 나와요. 너무 요즘에 온라인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세무사에만 전화해도 알 수 있어요. 세무서에만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뭐 해외 구매 대행 업자인데 건강기능식품 팔려면 뭐 따야 하나요? 그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쇼핑몰로 매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능력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건 들어요. 이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보지 않고 어딘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이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조용해요. 조용하고 들이대고 사고가 나면 그때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면서 그걸 또 컨텐츠로 시키는데 다 물어보고 하다가는 뭐 상품 등록 하나 하는데 뭐 지재고 무서워서 못하고 개인정보 무서워서 못하고
맞아요. 그런 게 일단 부딪히면서 해결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지재권의 노하우도 생기는 거고, 뭐 말씀하신 개인정보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법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지도 다 알게 되는 건데, 안 해보고 방법만 알게 되면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검색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하면서 모르는 건 부딪히면서 관계기관에다 물어보면 돼요. 네. 뭐 이거 KC 인증 받아야지 팔 수 있나요? 국민신문고가 있잖아. 국민신문고에다 글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관계부처한테 다 연결해줘요. 그리고 답변을 꼭 해줘야 돼요. 저는 시간 안에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되게 물어봐요. 근데 또 가끔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직접 모르시면서 국민신문고에 물어보라고 하냐고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요. 슬픔이 얼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요, 오래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때는 분명히 이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국민신문고라든가 관계부처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렇게 자기가 직접 부딪히고 알아보면서 앉는 게 있는데 다 남한테 의존하면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을 단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있잖아요. 내가 부딪히고 하는 거 오케이 알아. 근데 나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짧은 기간 안에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유튜브만 봐도 된다고 봐요. 유튜브만 보고 그걸 가지고 뭐 교육을 들어도 되고, 대신에 이제 교육을 들을 때도 수동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봐요. 진짜 열심히 기록하고 해보고. 해보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비약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300만 원이라고 친다고 쳐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싶다. 부업으로.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역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대학교 졸업하고 초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업으로 300만 원을 벌고 싶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첫 직장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6년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2달 안에 방법 없을까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그게 말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생존 본능을 더 좀 극대화시키고 좀 예민하게 발달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편법은 없어요. 진짜 맞아요. 약간 뼈 때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16년 동안 쎄 빠지게 한 2, 3억 투자해서 공부하고 고생해서 취업 들어간 게 300만 원인데 그냥 유튜브 몇 개 보고 유료 강의 한두 개 듣고 월 300만 원을 3개월 이내 최대한 빨리 쉽지 않죠. 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가능하니까 얼마나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좋은 시장이에요. 맞아. 시장이 너무 크니까. 다만 이제 직장과 여기의 차이는, 직장은 그나마 그래도 지속력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지속력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그치만 올라가는 이 기울기는 훨씬 더 가파를 수 있어요. 상단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뭐 위에 똥덩어리들도 없고, 뭐 승진을 해야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고 조금만 빈틈만 찾아내면 사실 월 300만 원이 아니라 월 3천만 원도 가능하고, 요즘 젊으신 분들 보면 이제 돈이나 이런 것들에 워낙 밝으시니까 진짜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한 달에 1,000, 2,000원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질문이 너무 많고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은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갈 수 없어. 사업적인 부분에서. 저는 차라리 그런 분은 미국 ETF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왜 그러신 거예요? ETF인데 이제 배당 ETF. 왜냐면 그런 분들은 완벽한 준비라는 건 사업에는 없거든요. 차라리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미국의 배당 ETF 사서 그냥 꾸준하게 그냥 100만 원씩 받아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완전 초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안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업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났으면 뚝딱뚝딱 우당탕탕 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면서 그냥 내용 증명도 한번 받아보고, 물론 받으라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수도 해보고, 네. 경찰서도 가보고. 아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돈 버는 형님들 정 대표님이 경찰서를 갔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간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3번 정도 갔다. 네, 근데 댓글은 제가 특별히 안 달았어요. 왜냐면 제가 돈 버는 형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뭐 피치 못하게 뭐 지재권 이슈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갔겠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무죄는 나왔지만, 네, 무죄가 무혐의가 나왔지만. 네. 그런 경험도 하나의 또 좋은 기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레벨업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겁날 게 많이 없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사업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속은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 때든 요즘에는 체벌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서라니 스스로 엄청 겁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일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뭐 법을 내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누가 의도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면 또 배우면 되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갖고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벌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예. 예. 고의성은 없으니까. 근데 예. 부업으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지금 10년 정도 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한 가지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쇼핑몰 할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 된다. 왜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한 달에 그냥 뭐 월 매출 1억, 2억 유튜브 보면 다 몇 억씩 하다 보니까 아 나도 그냥 부업으로 설렁설렁 애기 재우고 하면 한두 시간만 하면 월 1,000만 원 벌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갔는데 월 매출 5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러고서는 저 사람들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쇼핑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그래도 선배로서 조언이나 아니면 뭐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온라인 쪽에는 만 10년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투트랙님은 어떻게 이렇게 만 10년을 버티셨어요? 잘 해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잘 한 게 아니라 버텨온 거거든요. 진짜 뭐 생각보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이상 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없어요. 이 일을. 저도 2분밖에 없어요. 네,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 일의 첫 단추가 잘 껴져서 터져도 사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또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부터 앞서서 뭔가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1,000만 원 월 매출 터져도 이제 그때 생기는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점점점 이제 직원도 고용도 하고 하면서 회사도 운영도 하고 그런 부분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남의 돈 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이 열심히라는 말 너무 싫은데 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엉덩이에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시간이 주는 그 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홍익인간 그 내용에서 보면은 곰이 100일 정도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되고 그리고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해야지 체질도 개선되듯이 여러분들 너무 단기간에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최소 3개월 정도는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이 일에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에서 3개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 내 인생에서 변화를 주고 싶다면은 3개월 정도는 눈 딱 감고 내가 다 알아보고 마치 나의 아주 중요한 일을 내 스스로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3개월 뒤에는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매출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 이 3개월 동안 미쳐봤었다. 예, 포기를 하더라도 그때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야기 듣는데 소름 돋네요. 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비록 3개월 뒤에
그럴듯하게 남에게 자랑할 정도의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여기 시작하신 분들은 100%인데 처음 사업자 등록 내잖아요. 그럼 아무한테도 나 사업한다고 얘기 안 해요. 네. 왜냐면 아직은 창피하니까. 맞아요. 예, 그게 왜 창피한지 알아요? 매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3개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한번 해봤다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잘 안 됐어. 그때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나 정말 미친 듯이 했지만 결과는 잘 안 나왔어. 하지만 후회는 없고 얻은 게 되게 많아. 앞으로 다른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 정도 기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얻는 거 아니에요? 와, 그게 진짜 힘이고 자산이고 네, 능력이죠. 그냥 나하고 일이 안 맞았던 거야 그때는. 예, 여러분들이 운도 없었던 거고 좋은 사람을 못 만난 걸 수도 있고 좋은 협력 업체를 못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맞아요. 3개월 동안 진짜 하루에 13시간, 15시간씩 했으면 이거는 인서울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하죠. 시간이에요. 예. 예. 다른 일을 하셔도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제 인터뷰 오신 분 중에 24살인데 1년 딱 쇼핑몰 하신 지 1년 만에 매출 24억, 순이익 7억을 버신 분이 계셨거든요. 아, 나 누군지 알아요. 그쵸. 예. 근데 그분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했냐 물어보니까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365일 매일매일 해서 집 밖에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의지를 가지면 정말 머리가 나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운이 정말 없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매출을 내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저는 가을에 시작해갖고 가을부터 봄까지 집 밖을 거의 안 나갔었어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근데 이게 지루하지 않고요. 되게 즐거웠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와, 이게 되네? 이게 사람들이 사네? 하면서 더 좋았던 건 뭐냐면 그러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이렇게 팔리는데 내년에는 이런 모습,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 나중에는 내가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대표가 돼서 무언가 유의미한 일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지금 국내에 팔지만 나중에 해외에 팔아야지. 지금은 남의 물건을 팔고 있지만 나중에 내 브랜드를 꼭 만들어야지. 다 이뤘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10년에 걸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인내 기간 동안에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나하나 하면서. 그러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사람이 만든 일, 사람이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와, 그죠? 맞아요. 예,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만든 법과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했으니까 예, 내가 스스로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데 얘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해? 그런 마인드 갖고 3개월 동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누구는 운이 좋아서 한 달 만에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운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운이 진짜 직사게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거예요. 야, 특별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런 이슈는 그냥 귀담아 듣지 말고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 페이스 지키시고 사람의 운이라는 거는 다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먼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텼으면은 그 버틴 이후에 터질 수도 있어요. 더 크게.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길 가시면서 묵묵하게 하루하루 더 나은 하루,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한 나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수능 뭐 고3한테 이야기하는 느낌 같은데. 옆에 약간 세바시 강의 듣는 느낌이에요. 네. 네. 아니 진짜로 정말로 네. 그런 마인드로 하지 않으면은 많이 힘들어요. 네. 자, 잘 보세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고작 1년, 2년 이런데도 뭐 연매출 막 20억, 30억 이런 사람들 나와요. 네. 배 아파. 막 뚜껑 이렇게 열리는 차 타는 거 보고 막 나오면 배 아파. 막 시계 롤렉스 이러면 배 아파.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포기하게 돼. 나는 왜 안 되지?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고 여러분도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도 진짜 직살나게 고생했어요. 저도 운이 없는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0년을 하고 있지 아직도. 그 안에서 운 몇 번 맞아도. 네. 저는 근데 10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서 10년 이상 온라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저보다 다 경력이 안 돼요. 버틴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그냥 저는 그게 저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운인 것 같고 뭐 구매 대행 하다가 병행 수입하다 수출하고 뭐 브랜딩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넘어왔던 게 그냥 그때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걸 얻었던 거지 큰 돈은 벌진 않았어도 그게 운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된 케이스만 보지 말고 잘 안 된 사람들 뒤지게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배 아프면은 이 사람들 보고서 위안을 받으세요. 차라리 다 평범해요. 다 평범하고. 오늘도 아주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또 2편으로
돈 이야기 또 한번 대표님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왜냐면 저는 스스로 아직도 부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부자를 동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자 동경하잖아요. 네. 엄청 돈 많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젊은 사람들의 거의 꿈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뭐 부자를 뭐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 43이에요. 네. 43이다 보니까 어쩌면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적을 수 있잖아요. 슬퍼지네요. 네, 슬프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죽을 때 못 갖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더 재밌고 유용하게 쓰는 게 저는 그게 부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간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자인데, 근데 그 시간을 자유롭게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돈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혹은 나는 이제 시간을 자유롭게 통제하는데 나는 일을 하는 게 좋아. 일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껴.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말이 안 닿는 말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일하는 게 즐겁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내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바쁘게 사는 게 정말로 좋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표님이 생각할 때 그러면 부자는 뭐 자산 규모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과 삶의 라이프가 그런 네, 맞아요. 네. 제가 만약에 10억을 벌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10억을 벌고 나면은 100억이 또 벌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100억을 벌고 싶으면은 1000억. 1000억을 벌고 싶으면 1억. 1조. 1조는 1조 이상 있는 사람들끼리 또 뭔가 또 막 벌고 싶고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에 그런 걸 딱 주는 것보다 이런 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로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부동산이든 주식에 투자해갖고 그걸 올랐을 때 그 희열, 그런 거를 즐기면서 하는 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하는 게 부자인 것 같아요. 약간 게임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내 검증받는 건가, 내 실력을? 그냥 거기 자체의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네,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러면은 나는 누구보다도 싼 가격에 사는 걸 좋아해. 어떤 상품이든지. 그래서 중고차에 대해 관심이 많고 법원 경매도 되게 관심이 많고 뭐 법원 경매 중에서도 자동차 경매도 관심이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근데 그게 운이 좋게 또 오르면은 더 기분이 좋아요. 그걸 기분이 좋아하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근심과 걱정이 없고 건강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다음 할 일에 쫓기지 않고 순수하게 이 즐거움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요. 그 대표님도 불안함 같은 걸 느끼시나요? 지금도 늘 불안합니다. 근데 왜 불안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직장을 다니는데 언제 잘릴지 모르고 돈이 없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주식을 하든 뭘 투자하든 다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업도 탄탄하고 어느 정도 수입도 있는데 그 불안함이 어떤 불안함인지도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왜요? 불안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걸 떨쳐버리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냐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내일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에 매출이 꼬꾸라지면 어떻게 하지? 뭐 아니면은 뭐 내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뭐 누가 나를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나를 배신 때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이 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에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금전적으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1000억이 있어도 불안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내가 많아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저는 좀 많이 불안해요. 지금도 핸드폰을 지금 2시간째 못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졌을지 불안한 거예요. 저도. 네,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저는 사업을
이제 사업을 한 지 15년 차예요. 진짜 온라인을 한 거는 만 10년이 넘어서 이제 11년 차가 된 거고, 그 전에 또 다른 일을 했었었는데 사업으로 쭉 오면서 단 하루라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이전에 했던 사업에서는 오늘 알바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불경기라는 건, 아니, 그러니까 비수기라는 건 아는데 비수기 이후에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늘 불안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함이 또 나를 움직이는 요소가 됐고, 근데 그 움직이면서 또 과정 속에서 즐거움도 얻고, 근데 즐거운데 아직도 불안한 요소는 있고. 그래서 사업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진정으로 부자를 찾으려면은 이 불안의 요소가 없어지면은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안의 요소가 없어지고 돈이 어느 정도 있고 하고 싶은 걸 하면 이게 또 다른 인생이겠네요. 네. 오면서도 저 오늘 내려오면서 같은 저 사업가 후배랑 내려왔잖아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은퇴를 하면은, 형님은 지금도 은퇴를 하면은 평생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검소하게 살면 살 수 있잖아요. 살 수는 있긴 해요. 야, 그럼 제가 그렇게 역으로 물었어요. 야, 그럼 그 무슨 재미가 있냐?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아침에도 골프 치고, 전침에도 골프 치고, 저녁에 골프 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삶은 그렇게 재밌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엄청 이슈가 많은 게 40대 되면 파이어족 한다, 50살 되면 파이어족 한다 해서 은퇴하고 가지고 있는 배당 금액이나 월세로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은퇴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사람이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 뭐라도 하는 순간에 실수가 일어나게 되거나 의사결정 잘못하게 되면요, 파이어족에서 다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와 은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네요. 네. 파이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을 안 벌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파이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무언가는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미를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취미를 배우면서 취미만 할 수는 없어요. 또 작게 또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뭐 가게를 열었는데 내가 만든 상품을 누가 먹고 배가 아파하고 죽었어. 그럼 파이어를 못해요 이제 또. 그것도 배상도 해줘야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리스크가 어떻게든 생길 수밖에 어떻게든 생겨요. 뭐 내가 파이어족인데 내가 그냥 파이어족이라서 좀 이르게 은퇴해갖고 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냥 뭐 일반 뭐 소나타야. 소나타다가 뭐 벤틀리 같은 걸 박아. 아니면 뭐 10억짜리 뭐 이런 걸 박아. 그러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하라고 살아야 된다. 파이어족이 그 당시에는 파이어족인데 그걸 끝까지 유지해서 저는 파이어족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잖아요. 없어요. 그냥 다 1년 진짜 길면 1년 6개월 정도. 그러다가 다시 현업으로 오거나 뭔가 다시 자기만의 일을 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 일을 안 하면은 죽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볼 거야? 여행도 한두 번이야, 진짜. 좋은 것도 한두 번이고, 살만 찌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 운동을 한다고 쳐. 운동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하면. 그렇죠. 예. 운동하고 나면 뭐 할 건데?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날 만나기 싫어할 수도 있어. 부럽고, 너무 자주 봤고, 할 얘기도 없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는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하면서 또 사건은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은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제 대표님한테 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30대 후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표님 찾아가지고 저 3년 안에 10억을 벌고 싶다. 10억의 자산가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돈 버는 형님들이 유튜브를 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투트랙님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고, 일단 그 사람의 성향이 먼저 궁금할 것 같아요. 성향은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만 계속 할 거다. 직장 생활만 했는데 지금 뭔가 돈을 벌고 싶어서 투트랙님을 찾아가요. 진심으로
제가 인생을 바꾸고 싶고 3년 동안 10억 정도를 벌고 싶은데 도대체 지금 저 뭐 하면 돼요? 뭐부터 하면 돼요? 뭐라도 시키면 다 할게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무슨 3년에 10억이면 1년에 3억인데 미쳐서 안 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쇼핑몰 해라, 주식을 진짜 미친듯이 팔아 라고 뭔가 그래도 조언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회퇴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퇴사는 안 된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을 어떤 식으로 다 소진을 하는지, 뭐 저축도 소진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먼저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결혼을 할 건지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뭐를 전공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교우 관계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런 걸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예, 성향에 맞게끔. 사업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진중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은 무언가를 공부해서 뭔가 자격증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3년 안에 10억은 못 만들겠지만,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진짜 주식을 공부하든 미국 주식을 하든 뭐 코인을 하든, 코인은 좀 뭐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아니면 이제 쇼핑몰을 하든 뭐 고객이 접점에 있는 일을 하든 뭔가 하나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3년 안에 10억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뭔가를 해야 되긴 했네요. 예, 그게 그렇죠. 기업이 되든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네. 대신 처음부터 너무 극단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걸 바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만약에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뭐를 딱 던지고 싶어요? 와,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가 만약에 지금 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그래도 열흘 정도는 연차를 무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껴서 15일만 나를 한번 따라댕겨 봐봐. 와. 따라댕기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데, 물론 과정까지는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를 한번 쫓아보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너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전까지 다 결정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는 건지도 한번 궁금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뭐 제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결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결정을 통해서 하는 과정과 생각을 너가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조언이고 사랑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도 이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맞아요. 이 사람이 싫으면 안 알려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귀찮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솔직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이런 거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책을 써보셨잖아요. 네. 책 한 권 쓰는데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없죠. 또 하나는 이거는 빼먹어야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안 나와요. 다 넣어야지 나와요. 진짜 완전 진짜 뼛속까지 다 넣어야 돼. 완전 진짜 집까지 써야지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과 누군가의 삶이 고스란히 진짜 300페이지 내외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3년 안에 돈을 10억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마음의 부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긴 한데 책은 정말로 중요하긴 해요. 저한테 되게 좋았던 책은 그거거든요.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거 최근은 아니죠, 좀 됐는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때도 제가 한번 추천 한번 드렸었죠. 네. 저는 상위 0.1% 스킬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는. 저도 그래요. 네. 상위 10%도 없는 것 같아요. 상위 10% 스킬도 없는 것 같아요. 상위 30%. 예. 상위 20-30% 스킬들이 여러 개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와 이거를 할 줄 알면은 두 개가 합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책을 읽고 저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았으니까 이분도 책을 읽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라는 거는 제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꾸준히 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뭔가 알려드릴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것도.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솔직히 좀 다짜고짜 와갖고 10억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개고생해서 여기까지 하는데 3년 안에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래도 너가 정 알고 싶다면은 3년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버텼으면은 그 정도 노하우는 너가 받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한번 같이 살아보자고 하잖아. 근데 진짜 3년 동안 10억을 벌게 해준다는 사람조차가 사기꾼일 수 있어요. 사기꾼일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3년에 10억이면 1년에 3억인데 대기업 임원들도 1년에 뭐 1억에서 2억 그렇죠. 연봉을 받으시는데 예. 세금 때문에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거는 정상적으로는 쉽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기가 무언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는 일이 돈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하지 않고. 네. 제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지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수입이 더 많잖아요. 직장 생활들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소상공인들보다는 수입이 많으신데 네. 돈이 좀 많아져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한 가지씩 좀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이 먼저 많아서 안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아져서 더 불안합니다. 이거 지금 사람들 뭐야? 지금 이해 안 될 거거든요. 왜냐면 다시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싫어서요. 없을 때는 그게 맨 밑바닥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신감 없어요. 그냥 막막하다 정도만 있는데 돈이 많게 되면은 큰 돈을 벌면은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버는 것도 가능하다면 잃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건가? 왜냐면 돈이 있어도 내 생활이 달라진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뭐 아침 점심에 소고기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아니에요. 제가 바뀐 건 몇 가지 있는데 조금 넓은 집에서 산다. 지역은 변하지 않고 네. 조금 넓은 집에서 산다 정도 하나랑 그리고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완전 고가의 자동차가 아닌 그냥 자동차가 한 대 정도 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 뭐 유니클로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원하는 옷을 살 수 있다. 와 근데 저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예요. 네. 예. 뭐 이걸로 인해서 더 뭔가 뭐 그냥 그래도 즐겁지가 않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돈이 많았을 때보다도 생긴 건 불안함만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제일 좋은 점이 뭔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확실하게 있어요. 뭐냐면 가족들에게 화끈하게 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네. 동생이 있어요. 제가 네.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에요. 남편이. 네. 근데 저희 동네 사는데 아이가 둘이고 그러면 이제 벌이가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같이 밥을 먹을 때 동생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그냥 제가 낸다거나 가정 여행 갔을 때 그냥 내가 낸다거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선물 살 거 우리 조카들 선물도 똑같은 거 사갖고 그냥 준다거나 그거랑 뭐 우리 어머니 뭐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게 그렇다고 또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쓰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한다거나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굴 만나도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또 오늘 내가 사야 되는 분위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 그런 생각 예전에 해본 적 있으세요? 있죠. 언제요? 옛날에. 사업하기 전에. 예, 있죠. 완전 그냥 평민이셨네요. 있죠. 왜냐면 돈이 없고 이럴 때 오늘 만나면 내가 사야 되나? 아니면은 엠빵을 해야 되나? 엠빵을 하면 얼마가 나오지? 이런 생각 당연히 다 하죠. 와 대표님 그런 생각 안 하면서 살았을까? 옛날엔 했죠. 그리고 그땐 제가 한번 샀으니까 이번 내가 사야 되지? 그러면 이번에 어떤 걸 살까? 이런 생각 당연히 다 하죠. 저도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버린 지 되게 오래. 저희 와이프가 저 되게 찌질이라 그랬어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진짜요. 연애할 때 되게 찌질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건 아니라 돈을 되게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스타일이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누구의 원조를 못 받는다는 걸 이제 불보듯 뻔하니 아니까 내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소비를 조절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안 쓰셨네요. 많이 안 쓰고 많이 아껴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15년 전이니까 한 달 용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많이 아끼셨네요. 네, 많이 아낀 편이죠. 네. 대표님은 나중에 살고 싶은 어떤 인생이나 그림이 있으신가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떤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사업적으로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뭐 정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간이 사업자 처음에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뭐 이렇다 할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아이비리그에서 뭐 공부하고 막 실리콘밸리에서 막 일하다가 갑자기 난 창업할래 해갖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뭐 생존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아니잖아요. 네. 다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스타트업을 하고 투자를 받고 회사를 키우고 그래갖고 엑시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적으로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가 간이 사업자를 이제 흑수저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사업계에서는 네네. 흑수저 출신이지만 회사를 키워서 투자도 받고 엑시트까지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네. 이게 사업가의 어떻게 보면 끝판대장인데. 네. 그러니까 돈보다도 좀 뭔가 인정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투트랙은 유튜버도 유튜버지만은 그래도 진짜 사업가였지. 라는 거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게 해주고 싶은 게 제 머리는 오히려 사업가의 개념이 더 크긴 큰데. 사업가 지금 만나서 그럴 거예요. 이전에는 저도 찌질한 옛날에는 막 방구석에서 막 하는 방구석 셀러였는데 그런 거를 보여주게 된다면 저도 이제 유튜버니까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한계를 그냥 한 달에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좀 뭔가 스타트업처럼 투자도 받고 뭐 시리즈 A, 시리즈 B 받고 정말 상장까지. 뭐 상장을 하는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외국의 사모펀드에다가 우리 회사를 지분을 넘기면서 엑시트도 한번 하고 와. 하는 한 바퀴를 끝까지 한번 찍어보면 또 누군가에게 사고의 폭이나 모델이 그렇죠. 좀 넓어질 수 있어요. 생각의 확장이 더 될 수 있고 맞아요.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구나라는 게 유튜버를 하면서 조금 좀 생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머지않아 하실 것 같아요.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정말 유튜버지만 유튜브로 유명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회사 대표였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갖고 엑시트를 해서 뭐 얼마의 회사를 팔았대, 얼마의 밸류가 있는 회사를 가졌었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예.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속 사업자 등록증도 아직 못 내고 망설이고 있지만 네. 야 봐봐 너 망설일 때쯤 내가 시작해갖고 지금 벌써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시작해야 돼.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죠. 네.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쇼핑몰로 전향해서 엑시트까지 한다. 와, 어떻게 보면 이쪽에 그냥 레전드가 될 수도 있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예. 벌이는 똑같고 지출은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고 어떻게든 돈을 좀 벌고 싶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이분들한테 좀 할 수 있는 이야기. 왜냐면 그래도 인생의 선배고 어느 정도 부도 쌓으신 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대표님 있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방금 딱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바로 떠올랐는데요. 사람은 이 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성공한 사람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난 이 사람처럼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이상보다.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지금 유튜브라든가 뭐 각종 정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냥 배 아프고 부러워하고 신세한탄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올랐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조금 낱낱이 한번 조사해 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번씩 해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생산성 있는 생각이고 조언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신사임당님이 되게 부럽다, 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본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했던 유튜브와 지금 했던 유튜브가 뭐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러면서 신사임당이 게스트로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도 한번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과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점점점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본인이 그렇게 닮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차피 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두 손 두 발 다 있고 뭐 인간이 뭐 얘는 300kg를 들 수 있는데 난 100kg밖에 못 들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능력도 신체적인 능력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처해진 환경과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 스스로 지금까지 틀에 박힌 머릿속의 생각밖에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갖고 서서히 변화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냥 부러워하고 끝내는 것보다 현실로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근데 저도 그런 게 신사임당님을 처음 봤을 때 속으로는 이제 욕을 했어요. 네. 아,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다. 네. 생각했는데 쇼핑몰 하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좀 약간 닮아가고 싶다. 저렇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영상 들어가서 예전 거 어떻게 올렸는지 그 타이핑 다 쳐봤거든요. 타이핑 치고 이거를 내 언어로 바꿔서도 해보고 이게 조회수가 나올까 하는데 확실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신사임당이 했던 것들이 검증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바꿔서 하더라도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썸네일도 신사임당이 했던 거랑 똑같이 따라하고 그렇게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신사임당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한 5% 정도까지는 따라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구체적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게 뭐 내일부터 뭐 당장 상품 뭐 2,000개씩 올리세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수준에서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게 무서운 효과를 내잖아요. 하다 보면은 점점 빨라지고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점점 더 전문화가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변해 있는 모습을 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사람의 목표,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제보다 나아진 최소한 마인드라도 바뀌어진 여러분들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